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CJ 도너스 캠프 문화 꿈지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정입니다. 무대 위의 히든카드 액터 뮤지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액터 뮤지션. 액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액터, 뮤지션, 액터 뮤지션. 네,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개츠비라는 뮤지컬이 있고요. 또 더 그레이트 코멧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하데스타운, 지금 아주 힙한 뮤지컬이죠. 마지막으로 원스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앞에 두 가지, 위대한 개츠비나 그레이트 코멧은 관객 참여형 뮤지컬, 즉 이머시브 공연이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죠.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으면 이제 공연의 문화는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코멧과 개츠비 같은 경우는 따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습니다. 개츠비 같은 공연은 여러 가지 방들이 있었고요. 여러 방들을 관객이 직접 찾아다니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 선택에 따라서 내가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데스타운과 원스는 사실은 이머시브 공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무대 위에 연주자가 있다라는 거죠. 무대의 연주자가 그냥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를 하면서 같이 어떤 연기에 일정 부분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합니다. 이런 공연에서 아주 뛰어난 기량을 요구되는 배우들이었죠. 이런 작품에서의 그래서 오디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역할을 먼저 뽑아야 될 것이냐, 배우가 되는 뮤지션을 뽑아야 될 것이냐, 뮤지션이 주로 되는 액터를 뽑아야 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오디션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조금 모자란 연주력이 있다면 언제까지 이만큼은 해와야 한다라는 시기별 오디션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머시브 공연의 오디션은 또 다른 형태의 오디션 형식을 가집니다. 만약에 이 모든 배우들이 이 관객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노래할 때 일부러 심사위원들이 딴짓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는 관객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개츠비 같은 경우는 그 질문에 다른 답이 나오는 유형의 답변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머시브 공연의 오디션은 굉장히 까다롭고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영국에는 이머시브 공연 극단이 따로 있습니다. 배우를 양성하는. 그래서 얼마나 위기 대처 능력, 순발력을 발휘하고 센스 감각이 있느냐를 훈련받는 극단이 따로 있죠. 이와 같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관객의 성향도 달라지고 관객의 원하는 니즈도 달라지고 관객이 그냥 보고 가만히 앉아서 감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공연을 만드는 이머시브 공연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머시브 공연에 정말 빛나는 배우의 역할은 이렇게 악기를 직접 연주하면서 소통하면서 자기 노래를 반주를 하고 남의 노래를 같이 호흡해서 연주해주는 이런 멋진 배우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예일 씨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시고요. 액터 뮤지션. 고예일 씨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액터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예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주자로서 액터가 된 경우, 그만큼 연주를 하려면 얼만큼 연습을 하고 얼마 기간 동안 바이올린을 했었어야 했나요? 바이올린을 본격적으로 전공을 해야겠다 그런 거는 한 7살 정도부터였는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그래서 유학 가시고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하시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배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고요. 액터 뮤지션이라는 이제 활동을 하기 한참 전에 이미 감독님을 만나서 뮤지컬 오케스트라 안에서 연주를 하고 있을 때도 이미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액터 뮤지션의 길을 걷게 되는지. 감독님이 하루는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작품이 올라가. 근데 이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생각해봐 라고만 하셨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하루는 한참 열흘인가 2주인가 한참 지났었어요. 전화가 한 통 오더니 이제 뮤지컬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한 게 웃는 남자. 처음으로 연주자보다는 배우의 입장에서 하셨을 때 뭐 힘드셨던 일이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저희는 이제
어쨌든 클래식 음악에 익숙해져 있을 때는 어떤 연주에 몰두를 하거나 감정을 잡을 때는 눈을 감거나 악기를 보거나 맞다. 허공을 보거나 약간 그런 게 도움이 돼요, 사실 네네네. 연주에. 이제 연출진께서는 주인공을 보면서 눈을 떼지 말고 연주를 해달라. 눈을 떠라. 왜냐면은 네. 저의 역할은 그 인물의 어떤 감정을 대변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적응이에요. 어떠셨어요? 그림의 작품을 하시면서 이런 점이 부족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제일 큰 건 노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그 누구도 노래 다시 해봐, 노래 연습 제대로 해봐, 막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노래 해주는 않지만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약간 그런 부분이 더 기분이 나빴던 거. 사실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외국은 이런 연주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들이 직접 악기를 하나씩은 꼭 다루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큼 연주를 하면서 이만큼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혜희 씨는 이제는 그 누가 뭐래도 액터 뮤지션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계속 있다면 액터 뮤지션을 계속 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게 무대의 매력이고 마력인 것 같아요. 위에서는 또 이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너무 크게 느껴서 네. 보람은 매 오프닝마다 매 엔딩마다 늘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관객분들의 눈을 직접 마주치면서 그 위에서 같이 노래하고 연기하는 배우분들과 또 무언의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낯간지럽지만 이 목 뒤에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노래와 춤과 연기 이제는 기본이죠. 무대에서 그렇게 삼박자를 갖춰진 배우가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진 좋은 배우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된 어떤 배우를 요구하는 시대가 곧 왔고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기존의 무대는 이렇다. 기존의 배우들은 이러했다라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배우를 꿈꾸시는 분도 계시고 스텝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 있고 기존의 배우들의 어떤 발성법, 기존의 관객의 성향들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르게 재창조해내실 수 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이 상상하는 무대는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고 클 수 있습니다. 네모 안에 여러분의 틀을 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상상력과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 개발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제일 앞에 선두주자로 보이는 거는 배우죠. 사실은 무대 위에는 너무나 많은 스태프들이 있죠. 무대를 만드는 거에서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분들이십니다. 테크니션이라는 포지션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악기 관리를 해주고 요즘은 아역을 관리하는 셰프롱이라는 직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무대는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배우 외에 다른 직종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은 깊게, 눈은 넓게 열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대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굉장히 넓고 다양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